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컴퓨터,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향해 가고 있는 시대에 또 살고 있고요. 여기에 또 파생적으로 가상화폐 내지는 디지털화폐, 그 다음에 NFT 이런 쪽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들이 우후죽순 또 생겨나고 있는 변화의 혁신의 그 딱 중심에 속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우리가 굉장히 또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큰 투자 기회가 찾아오는 거 여러분들 또 다들 아시죠? 자,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다음 코스 중에 하나인 웹3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웹3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웹3?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 NFT 이러한 개념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고 가상화폐? 오케이, 알겠어요. 기존에 대표님이 많이 강의해 주셔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웹3는 또 뭐예요? 자, 웹3도 메타버스, NFT 그리고 미래의 이제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미래의 큰 투자 기회를 본다고 했을 때 절대 몰라서는 안 될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웹3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 또한 여기에서 어떠한 투자 기회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지까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의 이 강의도 분명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배의 사회 성장을 4차 산업 혁신의 다음 코스 웹3.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웹3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웹1, 웹2가 있지 않았을까? 자, 웹1, 웹2, 웹3 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컴퓨터 다들 쓰셔보셨죠? 컴퓨터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대략적으로 1990년대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돈을 벌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웹1 단계 때는요. 정보를 우리가 정보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읽기 몇몇의 언론에서 몇몇 사이트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쏴주는 형태가 웹1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특정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막 서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 신문과도 같은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대로 곧이곧대로 써준 온라인 정보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정보의 주체자가 언론사가 주체가 다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웹2 단계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느냐? 자, 점차 정보를 개인이 또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시대가 온 건데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지식인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뭐 블로그, 카페 등등등등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나오면서 정보의 수많은 다양한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정보의 이제 과포화 상태가 나와버린 거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정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죠. 이 중에 진짜 신뢰성이 높은 정보는 무엇인지를 알기가 또 어려웠고 또한 많고 많은 정보 중에 내가 선별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를 내가 먼저 습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정보를 일단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그 인터넷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 역시도 예를 들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놔서 지금 현재 대중이 보는 정보가 이거예요. 실시간적으로 노출시켜주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웹2였다. 자, 그래서 사실 정보는 많긴 했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얻기는 그렇게 또 막상 쉽지는 않은 시대죠.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계속 그쪽으로 쏴줬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보의 자극성이 더 커졌고 정보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웹2 시대라고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보를 많이 만들기 위한 유저 확보에 열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 구글이 유튜브 시장에서 빠바바박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뭐였어요? 기존에는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 플랫폼사 즉 기업들 입장에서 그 정보 제공자한테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네이버에 내가 블로그를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네이버에서 나한테 돈 줬습니까? 안 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광고받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광고받고 쓴 글을 올리면은 야, 너 왜 광고글 써? 하면서 파워블로거에서 내려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껏 내 시간과 체력 투자해가지고 올린 정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글이 해결을 해줬죠. 야, 우리한테 와. 우리 유튜브 플랫폼에서 너네가 정보를 올리면 너네 이거 조회수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비를 너네한테 일부 줄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즉 정보 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 제공자를 확보해 나가면서 그 플랫폼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까지도 나와버렸죠. 그래서 웹2 시대는 쉽게 말해서 정보의 읽기 뿐만 아니라 쓰기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웹3로 가면은 어떠한 시대가 열리고 있냐면 현재로서 정보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래, 정보를 내가 제공을 해서 플랫폼이 기업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는 좋아. 근데 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데? 그 기업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무단적으로 배포가 가능하고 도용이 가능하고 원작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플랫폼사가 갑이 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정보 제공자인데 결국에는 플랫폼사에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그 웹툰 작가 이런 분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웹툰이라는 그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네이버라는 큰 플랫폼으로 다 들어가시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이 만화를 보는 유저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네이버와의 그 계약 조건이 사실 대중이 알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그 플랫폼으로 소비자든 공급자든 가기 때문에 계속 이 플랫폼, 특정 플랫폼만 커져가는, 즉 기업이 좋은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불만이 쌓이냐면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야, 내 소유권을 좀 입증해줘. 내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좀 줘.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3 때는 어떠한 개념이 추가가 되냐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정보 제공자한테 네가 너의 정보야. 너의 정보니까 너한테 프리미엄을 줄게. 라는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어느 정도 정의적인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웹3 단계는 기존의 웹1, 웹2 단계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성장을 해 나간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웹3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개념인지는 대략적인 그림으로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미 웹3는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웹1 단계였다. 이때는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볼 때 있어서 온라인 정보를 볼 때 있어서 어떠한 디바이스, 컴퓨터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초기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넷스케이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넷스케이프. 초기 브라우저였대요. 요게 이제 딱 들어서면서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생겼대요. 확장이라는 개념. 텍스트와 링크를 제공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정보 제공이었다. 그렇기에 컨텐츠적인 측면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디에 주목이 좀 됐었냐? 하드웨어에 주목이 됐었다. 즉 PC에 집중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왜? 정보를 보려면 최소한 PC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주는지가 중요했었어서 저장 공간을 늘리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었다. 어떻게든 이 컴퓨터, 똑같은 컴퓨터에 많은 데이터를 쌓고 빠르게 데이터를, 정보를 주는 이런 역할이 좀 더 중요한 시대가 웹1 시대였다. 근데 여기에서 더 발전돼서 2007년 무엇이 등장했느냐?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이 생기면서 웹2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때 시작이 됐고요.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벌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가 또 중요해졌대요. 클라우드. 왜? 클라우드라는 게 뭐예요? 거의 이제 데이터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용량을 더 많이 확보를 해줘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또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커지면서 광고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웹3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플랫폼 기업들과 달리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앙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제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예전에 강의를 했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결국에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를 차지하기 위한 막대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어떻게든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데이터예요. 개인정보.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입력하잖아요. 그 개인정보를 또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뭘 검색을 하고 어떠한 쇼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사람에게 또 맞춤형 상품을 또 제공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 플랫폼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중앙화죠. 중앙화. 결국엔 이 플랫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갑질의 행포를 우리가 막지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시작된 게 탈중앙화였다. 탈중앙화의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이었고 그래서 웹3도 마찬가지. 웹2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웹3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했을까? 일단은 탈중앙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다. 그래서 이 웹의 밸류체인은 인터페이스, 로직,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요거 일단은 체크해두세요. 이따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웹3도 인터페이스, 로직, 인프라 요 세 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웹이라는 큰 범주 내에 인터페이스, 로직,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웹1 때는 브라우저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했었고 로직을 웹사이트, 서버가 데이터 역할을 했는데 웹2 때는 모바일로, 그러니까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앱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웹3로 진화를 하게 된다면은 모바일에서 어떤 측면으로 메타버스 XR 기기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기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타버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메타버스. 올해는 메타버스 하드웨어 진짜 중요하다. 기존의 스마트폰 혁신에서 메타버스 혁신으로 가고 있다. 미래의 부를 누리고 싶다면 이거에 꼭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로직은 AI로
파생됩니다. AI. 왜냐면 정보를 맞춤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웹3 처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정보가 있다.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중이 보는 정보를 내가 따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양극화되고 데이터가 자극적으로 변하고,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제공해주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올린들 대중이 보질 않으니까 올리지를 못하고 결국 대중이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많은 가수분들이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노래와 대중이 원하는 노래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대중이 원하는 노래를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 유튜버로서 이런 고민에 사실 많이 빠져 있었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내가 제공해 주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갈림길이 굉장히 컸었는데 점점 어떠한 시대로 올 수 있다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시대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AI 시스템이 그거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메인 화면 딱 키잖아요. 그러면 혹시 달라진 변화를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만 느끼나요?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 메인 화면 딱 키면은 뭐가 가장 먼저 나왔냐면 인기 영상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내가 보진 않았는데 대중이 많이 보는 영상이 메인 화면에 떴었습니다. 이거를 보라고. 왜? 대중이 많이 보니까. 그게 로직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메인 화면에 뭐가 뜨기 시작했냐면 내가 많이 주로 보는 채널의 최근 영상, 또는 기존에 그 채널 내에 있었던 영상 중에 내가 안 봤던 영상, 내지 그 영상과 비슷한 카테고리 내에 있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채널의 영상, 이런 것들이 뭘로 파생돼서 노출이 되겠어요? 내가 평소에 보던, 내가 평소에 검색하던 이런 로직들을 AI 시스템이 다 분석을 해서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플랫폼 역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메인 플랫폼인 구글, 유튜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그만큼 빅데이터가 많고, 그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적응해 가겠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 다른 플랫폼사들이 이거를 안 따라하려고 할까요? 충분히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편하고 이게 좋다라는 인식이 든다면 충분히 거기에 빠르게 녹아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 맞춤형 정보 맞춤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이거는 비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상품 추천, 즉 광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아. 왜? 기존에는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내가 만들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 플랫폼 시스템, AI 시스템이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올렸기만 했는데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칭을 시켜주니까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여기에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소유권에 대한 개념까지도 더해진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 제공자가 새롭게 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조만간 그 정보 제공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그런 정보 제공자로 뛰어드셔 봐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부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뛰어듭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 남들보다 한 발도 두 발도 앞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위로 선두로 앞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었어. 이미 얼마나 채널들이 많은데.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시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 인프라, 블록체인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웹3를 보려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서의 메타버스 기기. 두 번째, 로직에서의 AI 기술. 마지막, 인프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요거 세 개는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막대한 투자 기회와 부자 될 판이 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 10년 내에 저는 그렇게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어찌됐든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인터페이스인 하드웨어 기기가 처음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가 중요한 지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어야 정보를 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먼저 깔려 있어야 로직, 데이터, 인프라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스마트폰이 내가 없는데 어플 쓰나요? 클라우드 쓰나요? 안 써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내가 기기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3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하드웨어. 그렇기 때문에 XR 기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웹3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XR 기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써야지 그 외에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기가 판매되는 속도에 따라 내용을 채워 넣을 소프트웨어나 인프라의 발전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기기의 발전 속도가 가장 우선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자, 그래서 웹3 하드웨어는 XR 헤드셋, 스마트 글라스와 IoT 기기들이다. 웹3 밸류체인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됐다. 스타트, 이제 개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타이밍이다. 또한 항상 예상보다 빨랐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어. 뭐 생뚱맞게 지금 당장 봐야 될 걸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5년 뒤 10년 뒤 거를 지금 뭐더러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더러 알라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현실은 빠르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웹1에서 웹2로의 이동이 기기와 사람의 연결을 더 밀접하게 했다면 웹2에서 웹3로의 이동은 기기 간 연결까지 촘촘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가 되면서 어떻게? 컴퓨터는 사실 나만의 컴퓨터를 사는 것은 그렇게까지 많은 수요가 나오진 않았어요. 컴퓨터가 회사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출근해서 그냥 컴퓨터 쓰고 퇴근하면 안 쓰고 말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PC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빵빵빵빵 뜨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PC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대였는데 PC 자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과 기기의 연결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많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때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가볍고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 돌아다닐 때도 스마트폰은 꼭 챙겨 다니잖아요. 이제는 없어서 안 될 물건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더 많은 수요로 인해서 전 세계를 한 대로 묶었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에 더해서 웹3는 XR 기기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 삼성이 로봇을 뉴 삼성의 하나의 큰 매개체로 만들어낸다라고 봤잖아요. AI 시스템을 통해서 가전, 스마트폰,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을 한 대로 묶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는 다 그냥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내지 메타버스 기기 이런 애들까지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 관계가 더 촘촘해지게 묶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 VR 헤드셋, 스마트 글라스, IoT 기기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은 AI를 통해 서로 간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묶이는 기능을 AI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AI도 정말 중요하다. 이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을 한 대로 묶는 기술이 뭐가 되는 거냐? AI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웹3로 향해 갈 때 있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각각의 기기들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 얼마나 빨리 보급화가 되느냐를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보급화가 됐다면 이들을 한 대로 묶는 AI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웹3 하드웨어 시장은 성장의 초입부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 요거는 2020년 10월에 출시된 후 1년 만에 무려 1000만 대 넘게 출하를 했다. 와! 심지어 25년까지 연평균 7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과거에 웹 1 때 PC 출하량 보시면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근데 스마트폰은 어때요? 급격히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출하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근데 웹3, XR 출하량은 이제 시작. 20년도부터 시작. 오케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근데 연평균 70%씩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봅시다. 과거에 항상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인터페이스 침투율은 높았다. 과거 웹 1 때 이때도 PC 출하량이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20%씩 증가할 만큼 성장세가 높았대요. 예상보다 3배가량 증가 속도가 나왔었대요. 또한 스마트폰 때는요.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2배, 40% 넘게 성장을 했대요. IoT 시장, 즉 웹3 시장 역시도 지금 현재 예상보다 빠른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평균 70% 가까이 성장하는 거 그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연평균 70%도 어마무시한 건데 이것보다도 더 빠르게 침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XR 기기 꼭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누가 앞서 나갈 것이느냐. 그게 예상이 안 된다면 핵심 부품을 잡아라. 오케이. 제가 영상에서 워낙 강조드렸고 대장주도 다 꼽아드렸으니까 이제는 모르면 안 되실 겁니다. 기존 영상 꼭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자, 그래서 웹3 투자 어떻게 투자할 건데, 웹 1 때는 컴퓨터, 웹 2 때는 소프트웨어가 주된 투자처였는데 웹 3 때는 뭐가 주요 투자처가 될까?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대체를 의미하고 웹3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터페이스인 하드웨어보다는 로직과 인프라인 AI,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더 성장할지 소프트웨어가 더 성장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알 수는 있어요. 하드웨어가 먼저 성장해야지 그 이후 소프트웨어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보는 게 가장 베스트하겠죠. 둘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보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주목할 거는 하드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 현재는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확실성에 대한 특징이 좀 중요하다. 데이터가 너무나 많은데 이 중에서 얼마나 확실한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뿌려줄 것이느냐. 현재 이 중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다.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알고리즘 정말 무서워요. 저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알고리즘. 에? 알고리즘. 아니 내가 이 영상 바로
뭐 한 1분만 봤는데 갑자기 그와 연관된 영상들 막 우후죽순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 하나 들었을 뿐인데 요와 연관된 또 막 음악들 막 추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상품 하나 샀을 뿐인데 쿠팡을 통해서 내가 요거 상품 하나 샀을 뿐인데 갑자기 요거에 연관된 상품들 막 또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요거 관련된 상품들 막 광고 때려줍니다. 아니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그죠? 구글이 그래요. 이게 그만큼 많은 AI 빅데이터를 쌓아놨고 기술력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맞춤형 제공 정보 시스템 시대가 더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맞춤형. 자, 그러면 일단 웹1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 인터넷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웹1은 웹페이지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웹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웹2와 달리 정적인 페이지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읽기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읽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읽기만 됐어요. 읽기만. 읽는 것만 됐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이제 윈도우를 만든 창시자죠. 윈도우. 그러면서 본격적인 인터넷 시장을 확장시킨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성견지명.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과대평가하고 10년 후에 생길 변화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뭔가 뒤통수 빡 때려 맞는 느낌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생길 일은 되게 과대평가예요. 되게 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되게 단기간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5년, 10년 뒤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에이, 되겠어? 저게 될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들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과거로부터 좀 보면은 되게 다들 뭐 투자로서든 사업으로서든 정말 크게 돈을 벌었었던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특징은요, 당장의 코앞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남들이 그 변화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할 때 그 변화를 선도하고 따라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 메타버스만 놓고 봐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과거 옛날 옛적부터 싸이월드, 게임 이런 것들 다 메타버스였는데, 가상세계였는데 이제 와서 메타버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또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그런 거 할 바에 지금 현재나 잘 살아 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NFT?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상화폐? 꿈도 꾸지 마. 그게 돈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투자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찾아온다. 그 기회는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찾아와도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게 진짜 기회가 맞는지를 알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시고 진짜 그게 기회가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메타버스, NFT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웹3도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5년, 10년 뒤 어떠한 세상이 찾아올지를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5년 뒤, 10년 뒤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웹2로 넘어오겠습니다. 웹2는 고객이 상품인 모델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고객이 상품이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웹2는 이 플랫폼사가 갑이 되는 시대입니다. 플랫폼사가 갑이 돼요. 그러니까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유저들한테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을 누려요. 플랫폼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사업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바로 웹2예요. 웹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해지면서 데이터가 쌓입니다. 빅데이터가 됐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Customer to Business 라는 C2B2B라는 타겟 광고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사, 예를 들어 페이스북,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유저를 많이 모아요.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죠? 뭐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야, 우리 유튜브 보러 와. 너네한테 공짜로 돈 드는 거 아니야. 공짜로 정보 줄게. 공짜로야. 너네 결제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데 돈 내십니까? 안 내잖아요. 다만 뭔 해요? 광고는 봐요. 광고는 봐요. 그죠? 그러면서 뭘 얻어요? 사용자의 데이터는 얻어가요. 너네가 평소에 뭘 검색하고 어떤 영상을 보는지 그거는 우리가 가져갈게. 대신에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 맘대로 봐. 그죠? 그리고 자, 기업들, 광고주들이겠죠. 광고주들한테는 어떠한 데이터를 넘깁니까? 그 고객에게 받았던 고객 데이터를 넘깁니다. 자, 글쎄 우리 고객들이요. 요즘 이게 관심사예요. 야, 여러분들이 그 상품 판매하는 그 고객들, 그 상품 관심 있어 하는 고객들이 이런 고객들이에요. 라는 데이터 값을 넘겨요. 그러면서 맞춤형 광고를 하죠. 그리고 그 광고를 뿌리면서 플랫폼사들은 수수료를 받아먹어요. 광고비를 받아먹습니다. 이 수수료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일부를 정보 제공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득을 느낄 수가 있느냐? 내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뿌려주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져요. 즉, 광고 실패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즉, 광고비를 조금 쓰더라도 높은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선순환 구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C2B2B 모델, 이게 바로 웹2의 전형적인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 누구가 되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사들이 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중앙화 문제였다라는 거죠. 중앙화. 우리 광고 좀 그만 보게 해줘. 아니 글쎄 처음에는 광고가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무슨 광고가 2개, 3개 들어가고 막 영상 중간에도 들어가고 광고가 판을 친다 판을 쳐. 여러분들 광고에 이제 질리지 않으세요? 광고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그러면서 은근히 뭘 유도합니까? 결제를 유도하죠. 여러분은 광고 안 보려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시면 되세요 라고 하잖아요. 원래 무료였는데 선택적 유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광고 안 보려면 결제하라. 그죠? 결국에는 그 플랫폼사의 갑질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유튜브로 정보를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 제공자가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너네한테 당할 수 없어. 그만 갑질해 이놈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해서 나오는 게 바로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네한테 당하지 않을 테야. 우리끼리 하고 먹을 테야. 우리끼리 거래할 테니까 너네 신경 꺼. 너네 신경 꺼. 에이씨 광고 더 이상 안 볼 거야. 라고 나오는 게 바로 탈중앙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념이 탄생했고, 그래서 가상화폐가 탄생했고, 그래서 NFT가 탄생했고, 그래서 웹3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게 싫으니까.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기업들의 매출 원천이 광고였습니다. 광고.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사들이 했었던 건 뭐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용 시간을 확보를 하는지, 그리고 추천 등을 통해서 이용자를 늘리는 거, 이를 통해서 광고를 늘리는 게 목표였죠. 자, 보세요. 메타, 과거 페이스북은 전체 매출에서 광고 매출 비중이 무려 98%예요. 98%. 얘네는 광고 없으면 돈 벌 수 없습니다. 무려 98%. 구글도 80%예요. 80%.
문제는 이렇게 광고를 위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얽혀있고 산업을 통해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가 직면해 있다는 거. 자,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가 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메타, 트위터 등 기업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만 우리 데이터 가져가! 야! 무서워. 이제 진짜 무서울 정도야. 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 검색하는 거, 쇼핑하는 거 너는 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만 좀 빼가. 우리 정보 그만 좀 빼가. 무서울 지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 심리 플러스 걔네에 대한 갑질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해서 웹3 즉 탈중앙화 시스템이 계속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구로 인해서 탄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직까지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기술력도 그렇지만 보안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탈중앙화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반길 만한 산업은 아닙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탈중앙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의 플랫폼을 어렵사리 내가 기존의 시간과 내 돈, 내 체력 다 투자해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유저를 모아놨는데 이거를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뭘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스마트폰으로 이 정보를 모아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모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웹3라는 정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탈중앙화의 개념을 또 입히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좀 반반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왜냐면 정부와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절충안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개를 다 골고루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빅데이터를 쌓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보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다각할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 예를 들면 구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애플, 예를 들면 페이스북,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공부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탈중앙화도 공부를 해야 된다. 블록체인, NFT 이런 개념들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된다. 둘 다 공부를 하자고요. 둘 다 제가 최대한 쉽게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웹3 시대가 왔다. 중앙 집중해서 탈피하는 움직임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물음표예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현재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웹2에 있어서 투자 기회가 열려있고 웹3도 투자 기회를 미래로 봤을 때는 좀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웹2에서 이제 웹3로 가게 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브라우저는 뭐 예를 들어 크롬을 썼다면은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쓰는 것이고 저장은 또 이러한 저장 시스템 등등등등 운영체계는 EOS 등등등등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구나 정도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봤던 웹2의 사업 구조는 광고주의 실패율을 낮춰주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광고를 보는 피로감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너무나 커졌어요. 그리고 컨텐츠의 소유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다는 점에서도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웹3 DApp 시장이 탈중앙화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화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 서버에서 운영되는 웹3 DApp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다.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하다라는 장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즉 일단은 정보 공급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공급자한테 좋기 때문에 서서히 공급자들이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정보 제공자들이 다 네이버에 있었었는데 왜? 네이버 지식인 시스템, 네이버 블로그 시스템, 네이버 카페 시스템이 너무나 정보 제공자들한테 깔끔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들의 그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그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많은 정보 제공자들이 네이버에 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쓰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빵빵빵빵빵 커졌죠. 근데 그랬던 흐름에서 어떻게 변화했어요? 아까 봤다시피 유튜브가 구글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너네 거기서 아무리 정보 올리든 뭐하니? 네이버에서 돈 줘? 안 주잖아. 우리 돈 줄게. 우리 돈 줄게. 돈 준대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뭐야? 정보를 올렸는데 돈을 주네? 미친 듯이 옮겨가는 겁니다. 미친 듯이 옮겨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정보에서 판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구글 시장이 확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물론 아직까지는 유튜브 시장이 더 커지긴 하겠지만 향후 앞으로는 좀 더 바뀔 수도 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점점 주네? 왜 쟤네들이 갑질하니까? 거기다 내 소유권까지도 인정을 못 받네? 근데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가면, 즉 NFT 시스템으로 가면 내 소유권도 주장받을 수 있고, 그죠? 거기다 수수료도 싸. 그러니까 점점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 공급자들을 따라가는 소비 심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5년, 10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이 시장성 자체가 다른 곳에서 커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볼 수가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비춰보고 그를 통해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렸을 때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좋아요와 하트뿐 돈을 벌진 못해요. 유튜브 영상은 돈을 주긴 해요. 근데 페이스북, 인스타에 글이나 사진 올린다고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메타만 광고 수익 올려요. 근데 미러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은 컨텐츠를 만든 사용자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낸 D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글 올리고 내가 사진 올려.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토큰으로. 현물이 아니에요. 토큰이에요. 토큰은 뭐라 그랬어요? 가상화폐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 게 토큰이라 그랬어요. 그죠? 창작자들이 아이디어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더리움을 모집할 수도 있고 컨텐츠를 NFT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중앙화된 메시징 앱들은 해킹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또 모두 유출된 사례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워낙 또 이런 이슈도 많았었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 많았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해커들한테 막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맨날 스팸 전화하고 보이스피싱 오고 스팸 문자 오고 언제까지 당하게 됩니까?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탈중앙화다. 왜? 블록체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은 내가 나의 정보를 A라는 나의 정보를 하나의 기업이 그냥 갖고 있었다면 B라는 기업이 갖고 있었다면 해커 입장에서는 B만 털면 A를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 내 A라는 정보를 B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고 D도 갖고 있고 E도 갖고 있고 F도 갖고 있고 여러 명이 갖고 있어요. 나의 A라는 정보를. 그러면 A라는 정보를 해킹하려면은 이 모든 연결고리의 블록체인 애들을 다 해킹해야 됩니다. 모조리 해킹해야 돼요. 모조리도 아니야. 절반 이상은 해킹해야 돼요. 이게 하나 터는 것보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안이 세요. 중앙화 서버가 아닌 P2P로 전달해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내 정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쓰는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D앱은 종류가 많지 않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안에 솔직히 조금 취약할 수는 있어. 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힘은 이 연결고리의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인데, 왜? 늘리면 늘릴수록 보안이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그 종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기존 중앙화된 플랫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왜?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을 많은 기업들이 선보여줬기 때문에. 아, 많은 기업들이 웹3에 진심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구나. 빠져들고 있습니까? 빠져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결론을 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웹3가 뭐고, 웹3가 왜 중요하고, 웹3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자로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뭘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처음에 말했죠? 세 가지. 뭐였습니까?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기기. 두 번째, 로직.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인프라.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인터페이스 들어갑니다. 인터페이스 뭐라 그랬어요? XR 기기. 우리는 앞으로 웹3를 사용할 때 있어서 웹3 기기를 통해 서로 간에 교류하고 소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오케이?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VR, AR 기기를 명칭합니다. 다른 점이 뭐냐? 기존의 PC, 스마트폰은 2차원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3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3차원적인 접근. 그래서 나의 음성, 이미지, 감각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시간과 장소 등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더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까지도 이 기기를 만들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자, XR 기기 외에도 물리적인 연결이 강조되는 IoT 기기도 봐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로 메타버스 라이브 플랫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오큘러스로 또 우주선 체험까지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AR 기기, 안경과도 같은 이런 기기만 상용화만 되면 끝나요. 너무 가볍잖아요. 손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폰보다 더 손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만 만들면 끝납니다. 이런 애들 좀만 싸게 만들어만 주면 끝나요. 게임 셋. 여기 이제 손목 밴드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고 있죠. 내 손동작의 제스처들도 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직은 AI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I. 자, 근데 AI 제가 설명할 때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설명했어요.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AI 개념을 볼 때 있어서 안 봐서는 안 될 개념이다. AI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누가 로봇 시장, 자율주행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AI 기술력과 데이터를 누가 많이 쌓고 있느냐? 이런 로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화된 계약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는데, AI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합이 스마트웨어 효율에 최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AI와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를 결합한 기업이 보이지 않아요. 기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결합한 기업이 있다면은 앞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기업 찾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대요. 아무래도 인지, 판단, 제어, 이 AI 분야 3박자를 고루 갖춘 애가 자율주행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율주행에서 해외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찐 대장 누구? 테슬라 얘기 들었고, 그 부대장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누구? 모빌아이와 그 다음에 퀄컴과 엔비디아 이런 애들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애들은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프라. 자, 웹3 확장을 책임질 블록체인입니다. 확장. 탈중앙화에 있어서 결국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많은 유저가 쌓일수록 블록체인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원스텝은 뭐예요? 일단은 디바이스를 많이 사람들이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XR 기기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디바이를 썼어.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쓸 건데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아이템들을 쓸 거야. 그러니까 AI. 세 번째는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의 보안성을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탈중앙화. 순차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요거 세 개 공부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기보다도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떼돈 벌기 위해서 요거 세 개는 진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기반한 기술이라서 기존 상장사들도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구글이 심지어 최근 임원단 아래 블록체인 위원회를 꾸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메타는 메타버스 XR기기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들마다 방향성이 다르다. 플랫폼 기업으로 대표는 메타와 구글의 차이를 보면은 메타는 가상현실과 그 하드웨어의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고 구글은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플랫폼 기업들은 지배력을 높이기에 블록체인을 보도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고 새로운 기업들은 수수료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이다. 일단은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디바이스에 첫 번째 뛰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를 확장시키기 위해 블록체인을 덧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CS2022에서 주목할 만한 웹3 기업이라고 얘기가 나온 애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본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XR, AI, 블록체인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슈를 보더라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웹3로 인재가 몰린대요. 인재 빅테크 기업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웹3 기업들로 넘어간대요. 인재들이 스마트한 똑똑이들이 공부 많이 하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애들이 웹3로 넘어간대요. 여러분들 웹3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낯설 수 있지만 새로운 개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개념 웹3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측면이 완전한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의 웹1, 웹2 때랑 비교를 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상해 범직합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미래는 항상 과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현재를 비춰보고 그 비춘값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해볼수록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우리가 또 발굴해낼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열 발, 백 발 앞서 나가서 남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봐야 되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미래의 부자가 될 여러분들 위해 저 역시도 더 힘을 내서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내용 공유해드린 것이니까요. 잘 또 습득하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웹3라는 개념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웹3 때문에 메타버스도 알아야 되고 AI도 알아야 되고 자율주행도 알아야 되고 블록체인도 알아야 되고 NFT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구나. 큰 퍼즐의 그림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구나. 이 그림이 맞춰지는 순간 여기에서 정말 큰 투자 기회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등 많은 강의들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서칭해서 보셔서 개념적인 측면을 흩뿌려져 있다면 하나로 쫙 한번 퍼즐을 맞춰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 뿅뿅 남겨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Woo!